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언제 합당할 거냐, 윤석열 총장은 언제 데려올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다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는데. 아, 그런 거 없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틀렸네. 저는 후보님한테 집중하려고. 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인터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런 답을 했어요. 저는 혼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시고 나서 이런저런 당을 향한 쓴소리 해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 열기가 살살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정당일 테니까. 저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편견, 선입견, 뭐 오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가치적으로 우리가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넓게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걷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전처럼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그 오해라면 오해, 뭐 편견이라면 편견,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당의 상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가 당이 변한 모습을 보일 때 당의 컬러도 바꾸고 뭐 당의 이름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폭넓게 갖고 계시는 선입견들은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번 선거를 평가할 때 우리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가 훨씬 더 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잘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천수답처럼 이렇게 하늘에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고 쇄신하느냐, 변화의 모습을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4월 7일 선거 결과를 보면요, 사실 서울시 의회의 의석은 101대 7이에요.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도로 보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게 거의 기적이잖아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득표차는 엄청나게 난 거잖아요. 그게 어떤 힘이겠어요? 오세훈 후보의 힘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고 어찌됐건 그 대안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민심을 얻는 건데, 어떻게 민심을 얻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력적인 정당이 돼야 되고, 그 매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서 그분의 이익을 대변을 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민심을 확보하고 민심을 등에 업으면 174석이라는 집권 여당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명쾌하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담아 오셨겠지만, 하도 요새 많이 묻는 질문이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언제 합당할 거냐, 윤석열 총장은 언제 데려올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다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는데. 아, 그런 거 없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틀렸네. 저는 후보님한테 집중하려고. 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인터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런 답을 했어요. 제가 4월 7일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다녀보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뭐 들어오고 합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듣고 싶어하는 답은 이런 거더라고. 내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우리 아이 취업은 언제쯤 가능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임대료,
세금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좁은 곳으로 또 옮겨야 되나?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삶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건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합당이냐 복당이냐 뭐 통합이냐 이런 이슈가 항상 상위 이슈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불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낮게 두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서 말했던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이슈들을 먼저 해결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내느냐가 민심을 끌어오는 첩경이고 이 민심을 끌어오면 저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내가 대표가 되면 싸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싸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174 대 101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얻는 싸움이지 내가 완력이 더 센 것을 자랑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여의도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에요. 지금 180석의 힘을 가지고 온갖 팀자랑은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온갖 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개혁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뭐 부동산 3법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횡포는 다 부리고 돌아다녔는데 정작 국민의 미래하고 직결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왜 180석으로 그 일을 안 하고 국민들이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저는 혼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시고 나서 이런저런 당을 향한 쓴소리 해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당을 잘 추스려서 여기까지 오셨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을 승리로 이끄셨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정말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밖에 나가서 주시는 말씀들이 당의 변화와 쇄신을 게을리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완벽하게 회복해가지고 쓴소리로 저는 이해를 해요. 다만 말씀의 표현이나 강도가 자칫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서운함이나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까 봐 그게 염려가 됐죠. 그런 부분은 좀 서로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의 지금 상황을 혼란으로 보시는데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당이 가장 활기찬 시기가 당내 선거를 하는 시기예요. 각자의 비전을 들고 와서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노선이랄까요? 우리의 비전 나갈 바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용광로처럼 다 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은 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 열기가 살살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정도일 거고요. 이런 열기가 한 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 분출되고 나면 당은 어느 순간에 또 안정을 찾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해불양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다는 워낙에 넓고 깊어서 그 자정 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설사 이분이 들어오면 우리 당에 뭐 이런저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 팀이 들어오면 우리 당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을 더 크고 더 깊게 만든다면 그건 뭐 이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큰 원 안에서 만날 테니까 그 안에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제한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란이 아니고 열정의 경쟁의 장이 돼서 활력으로 에너지로 바뀌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정당일 테니까. 의원님들께 지금 우리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에는 저 같은 작은 조약돌이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뉴스원 TV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평택
국회의원 유의동입니다. 정치의 역할이 많이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여러분들의 불편함들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약속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유권자는 아니시지만 저에게 많은 성원을 좀 보내주시고 에너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세대도 확장하고 지역도 확장하고 가치도 확장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